일단 이 33번 질문에서는 33번 질문에서 주절의 주어가 뭘까 얘들아? 어디에다가 S 쳐왔어? 코그니션이죠. 코그니션. 얘 디스파이트도 이행문에 나오잖아. 얘 품사 뭐냐 얘? 전치사죠. 디스파이트랑 인스파이트 오브 두 개 있잖아. 얘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동그란 거로 묶는 거죠. cultural trope, 그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이 트롭을 수식해주는 depict A as B거든. A를 B라고 묘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으니까는 너무 친절하게 여기 항상 이렇게 쉼표까지 찍혀 있잖아. 수식이 끝나는 곳에. 그러니까 주어는 코그니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두점 얘 이름이 뭘까? 그죠? 대시죠? 하이픈이랑 그 헷갈리면 안 되잖아. 하이픈은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고, 대시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건너뛸 수 있다는 거거든. 걔 동사는 이제 is가 되는 거고, 대시는 이제 부연 설명이다. 그 다음에 what에서는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었을 텐데, 이 관계사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쵸? 뒤에 구조가. 그러면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가 빠져 있을까? 그쵸? 목적어죠. 심지어 refer to A as B는 우리가 외운 대표 동사 중에 무엇에 해당돼? 간주 동사에 해당되죠. refer to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그쵸? 그러니까 refer to 뒤쪽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건데, 지금 한번 적어봐. refer to 말고 두 단어로 된 간주 동사 있죠. 총 3개거든. consider, see, regard 이런 친구들 말고 두 단어, refer to처럼 두 단어로 된 간주 동사가 2개 더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번 적어봐. 그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행문 보지 않고 refer to 말고 단어 2개로 이루어진 간주 동사 총 3개인데 나머지 2개 기억나는 만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프린트 첫 번째 이면지에 적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다. 못 쓰겠으면 거기에 간주동사 두 개라고라도 적어놔라. 나중에 너네가 채워야 되니까. 간주동사 총 2단어로 된 거 3개 중에 2개를 적어라.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방식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그 감정이나 인식을 분리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즉 감정과 인식이라는 게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bidirectionality 이런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잖아. 특히나 인성여고는. 그래서 서로 영향, mutual 상호 간의 영향, 그쵸? two-way 역시나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있고, reciprocal이 이게 상호 도움을 주는 이란 뜻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다른 뜻도 있더라고. 그래서 reciprocal,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인식과 감정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몇 번째 줄에 있냐? 두 번째? 주절의 주어. 세 번째 줄에 있는 뭐야? you죠. You can work. 그쵸? 너는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게 전명이죠. 너에게 유리하게. 그러한 방식이라는 건 문맥상 이제 감정과 인식이 오고 가는 그러한 경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 아니야? 올라오는 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 지문에 따르면. 조금 이따 7번 구조는 좀 더 보는 걸로 하고, 이 this way 같은 거는 이제 이면지에 한글로 적으면 된다. 문맥상 이 this way 한글로. 그 다음에 34번 34번에서는 여기 대명사 이 it이랑 이 it이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도 찾읍시다. it에 지금 대명사 it에 3개 2번 형광펜 쳤거든.
그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찾아서 이제 영어로 이면지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3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그 CA라는 것은 동물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데 그 유사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유사함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특별한 privileges,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답니다. 주지도 않는답니다. 것들에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역시나 얘도 간주동사인 거 알죠? 여겨지는 것들, 가장 우리와 같다고. 그 다음에 as부터는 너네 구조로 봤을 때 어떤 괄호로 묶었어? 세모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야? 뒤쪽에서? 수일치를 맞춰야 된다면은 주어의 핵은? approaches. 그쵸? some other. 얘가 지금 결국에 다 주어에 해당하는 긴 명사라는 건데 핵은 명사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주어의 핵은? 그러니까 동사가 두가 되는 거거든. 두. 그럼 이 두가 받는 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두를 썼을 거 아니야. 이 두가 받는 동사를 이제 이면지에 찾아서 써라. 여하튼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까 do, does, did 중에 주어가 복수니까 approach 쓰니까 do를 쓴 거 아니야. 근데 여하튼 얘 문법적으로 틀리게 출제한다면은 어떤 걸로 바꿀까? do를 or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대동사 do를 써야 된다. are, 비동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7번 문장에서는 역시나 문맥상 여기 사이에 생략된 표현 쓰시면 됩니다. whereas 생략된 표현이 하나 있거든. 그 해석을 하면 그거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장. 8번 문장에 얘 seeking부터 무슨 괄호로 묶었냐? 세모죠.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분사구문이거든. 얘 부사 절로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얘 해석을 꼭 면밀히 해봐라. 우리 자신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게 누구인지 8번 문장을 아주 정확히 해석해보고, 이 sort of가 부사로 쓰인 거거든. 부사. 어느 정도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like는 여기에서 이제 전명으로 이렇게 묶으면 돼. 이게 은근 이런 거 해석하기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조는 다 알려줬으니까. sort of는 adverb 부사로서 어느 정도고, like our o는 이제 전명으로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된다. seeking을 여하튼 부사 절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 2번 문장에서는 does가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does라는 지시 대명사거든. 지시 대명사. 그 것들. 그러니까 이제 does가 지칭하는 거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당연히 복수겠죠. 단수라면은 뭐로 썼어야 돼? that이죠. that. 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라고 지칭되었으니까 not posted부터는 이제 동그란 괄호로 묶어야 되잖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does랑 not posted 사이에 생략된 표현을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 번 하고 있거든. 아는 친구들은 쉬울 거고 모르는 친구는 계속 못 쓰는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뒤에 posted라는 분사가 남아있으니까 생략된 표현을 복원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이것도 this is because잖아.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this is because. 그 이면지에 지금 한번 써보세요. 35번 이면지 한번 써봐. this is because라고 써. 그냥 거기에다. 그 다음에 그 해석하는 방법이랑 this가 의미하는 것과 because 뒤에 와야 되는 거 있죠.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 그거 쓰시면 됩니다. 내가 맨날 써줬는데 너네가 한번 써봐라. this is because의 해석. 그 다음에 뒤에는
인과관계 중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여기서 질문은 이 this가 의미하는 거 한글로 쓰시면 돼요. 필기는 나중에 해줄게. 너네가 이면제 먼저 써야 되니까.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역시나 3번 문장에도 전치사 뒤에 what happened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what 뒤에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없는 걸까? 주어가 없는 거죠. 그쵸? 얘 주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happened는 얘 수동태 불가 자동사 중에 하나죠. happen, occur, arrive 이런 거. 대표 동사 첫 번째에 나오잖아.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동사. 그 다음에 whereas도 얘 부사절 접속사도 반면에가 되죠. 반면에 공유되지 않은 것들은 도대체 공유되지 않은 무엇을 얘기하고 도우즈가 지칭하는 것 찾으라는 거다. 도우즈가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도우즈랑 나 사이에 생략된 표현 찾아서가 아니죠. 보관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이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선행사가 word다.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관계사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있죠. 관계사.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주어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7번 문장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7번 문장에 내가 여기다 지금 빨간색으로 세모쳤거든. 등 위 접속사는 접속사 종류 총 4개 중에 첫 번째잖아. and but also.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표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truth랑 we 사이에 생략된 표현. 역시나 관계사와 관련된 질문이다.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이 1번 문장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거든. 이제 I로서 반대의 원리라는 게 낯설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5번 문장에 이 this 이것의 생생한 예시가 보여질 수 있다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한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hey가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the same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역시나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 보면은 일단은 얘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과거의 아이였잖아. 어린이였을 때 얘 해석 어떻게 할까? were told.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면 너는 어떻게 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듣다라고 해석하는 거다. were told.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말하는 걸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듣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어린이였고 들었을 때 뭐라고 듣냐면 특히나 얘 tell, told, told죠. tell은 무슨 동사 중에 하나야? tell me the truth. 뒤에 목적어가 2개 오는? 수요 동사니까. 여기 이제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거든. 뭐라고 들은 거야? 아니 먹지 마.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들었을 때 쉼표 찍히죠. 부사절 끝나니까. 우리는 혼란스럽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데 우리의 부모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what이 나왔는데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뭐가 없는 것 같냐 뒤에. 그쵸? 어디 뒤에? expected 뒤에. 그쵸? expect도 이제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럼 얘 were told를 뭘로 바꿔서 너네를 혼란하게 하실 것 같아? 만약에 문법 문제로 출제하신다면? were told가 아니라 그냥 told라고 쓰는 거. 그럼 어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해석이 병행되어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로 출제하실 수 있고, 얘는 너무 익숙하죠. 얘 수능에도 빈출되고 너무 중요한 감정 관련 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는 거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니까 confused가 아니라 뭘로 바꾸면 안 돼? 징으로 바꾸면 안 된다. 왜냐면 감정 관련 동사는 뜻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뭐뭐하게 하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감정 관련 동사 전부 다. 흥미롭게 하다. 지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이 if so라는 얘는 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면제 적어 놓을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가 의미하는 걸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떻다면을 얘기하는 건지 if so가 의미하는 거 한글로 적으면 된다. 한글로. 10번 문장에 그 하랑이 주어 어디다 표시해왔나? 10번 문장. 표시해왔어? 뭘로? 위죠? 근데 왜 의문문 순으로 돼 있을까? We recognized가 아니라 왜 did we recognize로 됐는지 하랑이랑 지민이 알겠니? 그쵸? 도치죠? 도치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인 것 같아? 두 번째. 몇 번째인 것 같아? 그거 써보세요. 지금 도치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면지 답변 달면서는 이행문 보지 마라. 제출하고서는 봐도 돼. 파란 펜으로 고칠 기회 줄 거거든. 도치가 되는 경우 세 가지 다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순서대로. 항상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외워야 되거든.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질문. 그 문화적 트롭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단어 리스트에 나오잖아. 문화적 비유적 표현? 문화의 비유적 표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좀 더 문맥상 적절한 동의어로 바꾼다면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게 문화적 편견을 얘기하는 거거든.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스테레오 타입 고정관념. 혹은 클리셰라고 하잖아. 클리셰. 진부한 표현이란 뜻이거든. 클리셰. 클리셰 진부한 표현. 이런 단어 정도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비유냐면은 그 묘사하는 비유인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을 반대로 묘사하거든. 이성적 사고에 반대로 묘사하는 그러한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생각해? 이성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잖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인데 여태 인식이라는 건 실제로는 중요한 구성 요소랍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에. 즉 감정을 느끼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 안에 이성이 포함돼 있다. 그거를 별개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잖아.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즉 인식이라는 게 감정을 형성한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반향되다. 즉 다시 메아리 치는 거죠. 이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해야 되거든.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메아리치다, 반영된다, 다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to influence.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투부정사의 뭐 부사적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 형용사, 명사 혹은 결과로서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는 거. 에코는 반영되다 다시 메아리치다. 그리고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는 결국에 사고, 생각하는 게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사고하는 게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미콜론이 나오면은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얘 뭐 and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다시 메아리쳐서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사고에. 밑에 줄에서 얘기하는 건 화면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엔 다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2번 문장이죠. 사고와 감정이 서로. 3번 문장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만약에 너가 걸어서 워크 들어가는 거죠. 인트로 테스트. 시험을 보러 걸어 들어간다면 분사구문이다. 생각하면서.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냐면은 너가 be good at 하면 무엇을 잘하는 거잖아. 근데 bad니까 못하는 거죠. 너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taking test, 시험을 보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간 거죠. 기말고사에. 예를 들어서 난 시험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어. 그럼 너의 불안이라는 게 증가되겠죠. 결국에 여기에서는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나 시험 잘 못 봐. 원래 못 봐. 그러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4번 문장.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겠어? Don't feel good. 좋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너의 수행에 있어서 그 시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즉 수행에 대해서 좋게 느끼지 않는 감정이라는 게 증거가 되겠죠. 무엇에 대한 증거야? 이미 내 기분이 좋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어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그쵸? 잘 못한다고 시험을 치르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장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이제 don't feel good 하게 되잖아. 좋게 느끼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난 역시 시험 잘 못 보는구나. 즉 감정이 사고를 다시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를 하나 뽑자면 이 pulling으로 할게요. pull apart 하면 무엇을 분리시키다라는 뜻으로 어휘리스트에 나오잖아.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나 인식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의역하자면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 혹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실 이 앞에 문장에서만 유추하면 안 되고 3, 4번 문장을 전부 다 써야 되거든. 즉 사고와 감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3, 4번 문장을 요약해서 사고와 감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감정과 인식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게 결국에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6번 문장. 이러한 bidirectionality, 바이서클 같은 거 이제 자전거잖아. 바퀴 2개 달린 거. bi가 붙으면 이제 2개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양방향성이라는 게 인식과 감정에 있어서 얼라우려 동사 허용한답니다. 우리가 조절하도록 어려운 감정이라는 걸. 그럼 도대체 내 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냐? 방법 나오죠. 방식을 바꿔. 응?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죠. 심리학 분야에서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친절하게 긴 쭉대기 대시 오른쪽에 설명이 돼 있죠. 나는 가끔씩 긴장하는 건 맞아. 하지만 여전히 굿 테스트 테이커, 되게 시험 치르는 거 잘하는 사람이야. 굿 테스트 테이커야. 시험 치르는 거 잘하는 사람이야. 혹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긴장된 느낌이라는 거, 그거 단지 흥분이야, 흥분.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혹은 시험 보면서 손에서 땀나고 긴장되는 거, 그게 흥분해서 그런 거고 기대해서 그러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은 의미하는 거야.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준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너는 그러한 경로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러한 경로라는 건 감정과 이성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경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에게 이롭게. 일단 구조 파악은 나는 이 대시 안쪽에서는 이렇게 하긴 했거든. 대절로 여기에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네모가로로 묶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이 대시 안에 들어간 부분이 아마 문법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거거든. 적절하게 이제 구조 파악 그냥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월 사이로 이 정도 두 개가 병렬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두 개가 이렇게 이해해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제문은 6번이랑 7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랑 이성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6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7번까지. 그 다음 34번 3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제 질문부터 하죠. 능력 접근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 변호사들 있죠. 되게 열성적인 변호사들 있잖아. 동물의 정의에 있어서 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까? 2번 문장 이투 가주어 진조 쉽답니다. 얘기하는 게 쉽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쉽다. 이 두 개가 지칭하는 건 전부 다 이 어프로치, 캐퍼빌리티 어프로치인 CA에 해당된다. 2번 형광펜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둘 다. 그러니까 CA의 정의를 알려면은 일단 그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낫다는데, 결국에 CA라는 것은 동물을 순위 매기지 않는데요. 유사성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유사성으로 동물을 순위 매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답니다. most는 가장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와 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에 특권을 주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일부 다른 popular은 여기에서 인기 있느냐 아니라 뭐 대중적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중적인 popular이라고 무조건 인기 있느냐 아니다. popular 뮤직 하면 대중음악이거든. 일부 다른 대중적인 theoretical 이론적인 접근법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두는 거의 정답으로 썼듯이 seek이죠. seek이 아니죠. 젠장 rank and seek이죠. rank and seek. 결국에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동물에 대한 접근법이 뭐 여러 가지인가 보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느냐? 근데 다른 대중적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순위 매기기도 하나 봐. 인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쵸? 동물에게 특권을 주기도 하나 봐. 근데 최소한 CA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해석할게 끝까지. 그 CA는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finch라는 새 있죠. 조그만 새랑 돼지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원급 비교죠. 많이. 여기서 멋지는 품사가 뭘까? 부사죠. 뭐를 수식해주는 것 같아? 많이? 컨셉. 끝.
그쵸? has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부사로서 이제 has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랑 돼지는 당연히 그쵸? 되게 사소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고래랑 코끼리만큼이나 응?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CA의 관점으로 동물들을 보자면 이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더 CA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5번 문장의 주어. 이것도 순서 배열로 나오기 좋죠. CA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의 형태 있잖아. Human form of life. 인간의 삶의 형태라는 게 관련이 없다는 거야. 응?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각 유형의 동물들이 필요한 것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이랑 비슷하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응? 동물들이 필요와 그러한 받아야 될 처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은 CA가 중시하는 건 뭐냐? 관련 있는 건 뭐야? 여기에 지금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강조 표현이거든? 봐도 그들 자신의 삶의 형태가 중요하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7번 문장에서 설명해 주잖아? 인간이 seek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거든? 그러니까 try to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 살면서 어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잖아. 즐길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잖아. characteristic, 그 고유한 특징적인 그 좋음을 되게 그거 누리려고 하죠. 즐기려고 하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친구랑 노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 이런 고유한 좋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핀치도 핀치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들 고유의 삶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웨일도 식스죠. 고래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를 연장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배워야 된답니다. 그냥 lazily 성의 없이 동물들을 열등한 인간으로 그쵸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삶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자신과 같은 것으로. 즉 결국에 동물을 열등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거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처음에 잘못 쓴 친구들 몇몇 있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열등한 동물로 보지 말라는 거니까는 생략된 주어가 we가 아니라 lesser humans나 생략된 주어가 얘 아니면 얘여야 되잖아. 그쵸? 둘 다 똑같은 거 지칭하고 있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대로 쓰지 말고 대명사 they로 써야 된다. they가 지칭하는 건 animals나 lesser humans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그들은 요렇게 as they seek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seeking이라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lesser humans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seeking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거야. 분사구문이라고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아니구나. 생략된 주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장하고 학습해야 된다. 그냥 성의 없이 동물들을 열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동물들은 인간보다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쵸? 삶을 추구하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응? 인간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겠죠? 동물의 관점으로 보라는 그 CA에 따르면 있잖아. 이거 sentient라고 있거든. sentient 의식이 있는 CA에 따르면은 sentient 의식이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기회를 가져야 한답니다. 번영한다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즉 생존해서 번식하는 거 동물들에게는 그러니까 번영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삶의 형태로 그래야지. 어떤 삶의 형태냐면은 그 동물에게 특징적인 삶의 형태로, 고유한 삶의 형태로. 즉 인간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핀치는 핀치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고래는 고래답게 사는 게 CA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어떤 그런 동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센시언트랑 비슷한 단어가 있거든? 센시언트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센시언트가 여기에서 의식 있는이라는 단어로 쓰였잖아, 형용사로. 근데 이런 단어가 있어, 센터먼트. 이거 뜻 아나요? 센터먼트? 이게 감정이랑 정서란 뜻입니다. 이게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센터먼트라는 표현으로 고3 때 자주 나오거든. 이모션, 센터먼트. 읽을 수 없으면은 발음하지 못하면 못 읽거든 글을. 발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일지라도. 위에 있는 센시언트는 본문상에 나온 표현, 밑에 있는 센터먼트는 명사로서 감정이나 정서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센시언트의 동의어가 되는 것은 의식이 있는 동물, 그러니까 컨셔스죠. 컨셔스, 우리가 자주 보는 형용사 표현, 컨셔스, 의식이 있는. 그 다음에 perceptive, 컨셔스랑 perceptive 정도가 센시언트의 동의어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이 레저리거든? 열등한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는데, 열등한이라는 형용사,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의어 뭐 있냐? 그쵸? inferior, 열등한, inferior. 그 다음에 문맥상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subordinate, 종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 subordinate, 종속적인.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게 equal이거든. 그쵸? 성의 없이 게으르게 동물을 평등한 인간으로 보지 말라고 하면은 문맥상 어색하잖아. 그래서 equal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그냥 딱 진짜 반이야. superior, 우월한이죠. 우월한, 더 나은이라는 뜻이 있죠. 열등한은 더 못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이러한 단어로 나오면은 이제 틀리다,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질문했던 것 중에 여기 생략된 표현 있죠. 여기 생략된 표현은 뭘까? 도우즈랑 considered 사이에 생략된 표현. 내가 이거 질문 안 했나? 여기 뭐가 생략돼 있을 것 같아? 그쵸, 위치열이겠죠? 그 다음에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애니멀스겠죠?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는 이제 애니멀스고, 선행사가 도우즈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선행사가 복수니까는 복수 비동사 쓰는 거고, 검정색으로 쓰는 거는 이게 파란색 쓰고 싶은데 겹쳐서 안 보일까봐 검정색으로 쓰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8번, 9번 합시다. 8번, 9번. 동물은 열등한 인간이 아니야. 9번 문장. 그들 고유의 삶을 누리어야 할 그러한 존재이다. 그 다음에 35. 일단 5번 문장 지우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이제 어휘 제거하는 거죠. 이런 질문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 소셜미디어, 너네가 아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 소셜미디어 같은 게 중요한 맥락이랍니다. 촉진시키죠. 오토바이오그래피컬, 자전적인 기억하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맥락이랍니다. 자전적이라는 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쓰는 걸 자전적이라고 하거든. 스스로 쓰는 거. 개인적인 이벤트들 있잖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포스팅된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답니다. 포스팅되지 않은 것보다.
무엇과는 독립적으로, 무엇과는 상관없이, 그 이벤트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게시만 해놓으면 더 잘 기억이 난다.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이제 퍼스널 이벤트죠. 퍼스널 이벤트고 아까 했던 거랑 원리는 똑같거든. 도우즈랑 나 포스티드 사이에 생략된 거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고 복수고 시제를 고려하면 어리죠.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뒤에 이제 분사가 남은 형태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너무 쉬운 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배우면 되죠. 예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질문은 아니거든. 이것은 왜냐하냐, 이것은 왜냐하면 원인, 그렇다면 this는 결과. 그럼 궁금하잖아. 사실 궁금하지도 않죠. 너무 당연해서. 이 결과는 왜냐하면 온라인은 보통 이렇게 부사로 쓰인다. 기억을 공유하는 게,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게 허용한답니다. 그 개인들로 하여금 리허설 한다고 하잖아. 되풀이하고 이해하도록 과거에 발생했던 것을. 그 사진 보면서 과거 생각하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기억의 리텐션, 그 유지라는 걸 촉진시키겠죠. 디스가 지칭하는 것은 결국에 2번 문장이잖아. 포스팅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죠. 너네가 그 이면지에 쓴 답이 더 정확하긴 하다. 포스팅하지 않은 일보다 포스팅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결국에 이 결과는 2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디스는 2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얘가 소거해야 되지 않는 문장, 즉 옳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앞 문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온라인 피드백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친구들이 코멘트, 댓글 달아주죠. 라이크 눌러주죠. 수일치 맞죠? 였다. 이 피드백에 수일치해야 된다. B as well as A거든. 모업 기술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주기적인 리마인더, 상기시키는 것, 즉 알림을 얘기하는 거거든. 알림. 이런 주기적 알림 같은 기술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further, 더욱이 기억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포스팅된 이벤트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고 라이크 달아줘, 가끔씩 주기적으로 1년 전 당신이 포스팅한 것 이렇게 알림와,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기억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벤트의 세부 사항이라는 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likely, 얘는 부사죠. 아마도 stabilized, 안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나게 되겠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면에 공유되지 않은 그러한 이벤트 디테일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유되지 않은 이벤트 디테일들은 inaccessible,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은 잊혀지겠죠. 도우즈랑 not shared 사이에 병렬된 거는 역시나 똑같죠. 항상 whicher,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이행문 한번 펼쳐봐. 관계사 페이지. 그 접속사 페이지 한번 펴볼래? 접속사 5페이지거든. 5페이지 이행문.
그 눈치 못 챈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부분이거든. 이거 as well as 접속사 종류 4가지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되냐? 두 번째에 첫 번째 both A and B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거죠? 그 atmosphere이랑 interaction이었나? 그거 병렬되는 거 both A and B였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는 여기 너무 지겹도록 나오는 앤데 이번 수능에서도 이 표현이 중요한 답의 근거로 나왔거든? 34번 빈칸에 항상 이거를 해석 못하는 친구는 없을 텐데 괄호 열고 그 오른쪽에 보면 B를 강조하는 거를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B가 답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화 선생님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잘한다. 그럼 영어를 잘한다는 건 너무 일반적인 사실인데 중국어는 충격이잖아. 중국어도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글 속에서도 담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B as well as A에서 중요한 건 이제 또 여기에서 상관접속사 중학교 때 B에 스위치시키는 거거든요. B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봐봐. 여기 이게 B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가 A고. 그러니까 내가 였다가 지금 주어 표시한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화면만 보면 되는데 또 여기에서 뭐가 나냐 이 부분 8번 문장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장하고 배워야 된다. 성의 없이 동물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열등한 휴먼으로. 이것도 이 표현 어디에 나와? 그 상관접속사에서 나대의 법비 보여? 그 표의 맨 마지막 상관접속사에 not only A but also B 밑에 나오잖아. 나대의 법비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 B not 뭐가 아니라 A 이 형식인 거야. A가 아니라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지금 3개가 병렬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느 정도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동사 하나, 둘 병렬되는 건 맞잖아. 근데 다시 한번 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not이라는 이게 얘도 상관접속사에 해당한다는 거거든. 지금 그 표의 마지막에 B, not A에 해당되는 얘가 B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A에 해당되는 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 10번 10페이지 한번 펴봐. 이행문 10페이지. 그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보면 5번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2가지와 남게 되는 구조가 있잖아. 첫 번째 A라고 써져 있는 게 10페이지에 5번. A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시 주어 동사 남음. 이거 조금 이따 이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시 뒤에 분사나 형용사 남는다고 하는데 결국엔 얘는 여기 한번 화면 보면 얘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거든? 그 다음에 얘 지금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분사나 형용사가 남는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과거분사가 남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이것도 사실 똑같죠. 여기 굳이 복원시키면은 뭐가 생략됐겠어? 위치. 선행사 단수니까. is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는 현재분사 남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이게 현재분사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쓰라고 했을 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얘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 너는 이거 고민조차 안 했을 거 아니야.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왔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구조상. 명사가 어떻게 뒤에 동명사를 또 끌고 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라는 걸 알고서는 얘를 이렇게 동그란 괄호 열었어? 아니죠. 그냥 해석하니까 알았죠. 해석해봤더니 얘가 당연히 분사거든. 그러면은 너네가 문법을 안다면 여 사이에 생략된 표현도 복원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지금 생각난 김에 그 이행문 2페이지도 한번 펴봐라. 2페이지. 그 2페이지 보면은 거기 표가 2개 나올 거야. 위에 있는 조그만 표 보이죠? 거기에 콜론,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할 때 세미콜론 접속사 역할로 보통 and나 but을 의미한다. 이거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그쵸? 문장에 아까 표시했던 것 같은데 여기죠. 여기 사고와 감정에서 화면 보면 여기 얘 주어잖아. 얘 동사잖아. 근데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근데 접속사가 없단 말이야. and가 여기 있잖아. 세미콜론. 이게 and나 but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확인해봐. 부연 설명 대시. 대시는 긴 쪽대기를 부연 설명을 그 한다는 거. 꼭 이런 걸 모르면은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응? 내신이 어찌저찌 좀 볼 수 있는데 글을 제대로 읽으려면 구도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35번의 중심 별표 어디다 쳐? 방금 했던 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나중에 기억 더 잘 난다. 이거 몇 번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보면 될까요? 2번. 그렇게 합시다. 2번. 2번이랑 5번. 두 개로 하자. 2번이랑 5번으로. 젠장 5번이 아니죠. 6번. 2번이랑 6번. 그 다음에 36번 지금. 1번 문장. 멀티센서리. 다중감각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 감각 보통 그 감각 동사에 있는 5개, 오감을 갖고 있죠. 이 다중감각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얘 모르면 안 돼. 이 단어 꼭 알아야 돼. Take A for granted. 목적어를 당연히 여기다. 그것들을 take for granted. 당연히 여긴답니다. 응?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이제 normally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혹은 or corrected 교정될 때 그러는 거죠. 정상으로 도움과 함께 예시죠. 어떤 도움? 보조와 함께 그 안경과 같은 glasses. 솔직히 안경 없으면 이제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안경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면밀한 그런 조사라는 게 즉 면밀히 살펴보면 뭐를 살펴보냐면 그 어떤 것이든 심지어는 그 평범한 경험조차도 뭐를 드러내냐면 remarkable 놀라운 다중감각의 세계를 드러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쵸? where로 바꾸면 되죠? 결국에 live도 어떤 동사라는 거냐? We live in 인천이잖아. live in. 결국에 live도 자동사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올라면 전치사가 왜? live in. live 인천이 아니라 live in 인천. 예를 들어서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먹는 경험. 이시지칭하는 것은 이걸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먹는 경험. 처음에 그것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일반적인 경험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감각의 퓨전이다. 감각의 융합이다. 퓨전 요리라고 하죠. 퓨전. 두 다른 국가의 음식을 합한 걸 퓨전이라고 하잖아. 퓨전 일식 막 이런 거. 우리는 처음에는 눈으로 먹죠. 와 예쁘다.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또한 노출되게 된답니다. 카운트레스는 뜻이 뭐냐? 그쵸? 살 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다. 살 수 없는이 아니라 살 수 없이 많은 감각의 신호에 노출된답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예를 들면은 음식의 질감 같은 거 입 안에서 느껴지고 빵이면은 손으로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맛이나 냄새 같은 거. 그쵸? 오감으로 먹죠. 오감으로. 이것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카운트레스. 즉 이 두 단어의 3번 형광펜 치면 셀 수 없이 많은 감각들이 서로 융합돼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걸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 7번 문장에서 이제 병렬이 사실 끝내는 가장 문법적으로 어렵게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거든. interaction이랑 atmosphere이죠. 그 다음에 주어는 sounds고 동사는 어디 있냐 얘들아. sounds에 걸리는 동사는 influence죠. 그러니까 이 해석과 구조를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세서 연거 이렇게 여기서 닫을게. 그 소리라는 게 심지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 다음에 얘도 both A and B죠. 사실 이 등위 접속사 and 빨간색으로 친 게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였거든. 근데 이 소리가 얘들아 너네 먹으면서 소리 어디에서 들려? 그쵸? atmosphere. 그 분위기 상황으로부터 오는 소리 있잖아.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 앞 사람이 하는 소리. 그쵸? 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상황, 분위기로부터 오는 소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호작용. 음식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씹는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와 함께 상호작용하죠. 딸그락거리는 소리.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잖아. 먹기 위해서. 동그란 거로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안에서의 소리, 씹는 소리, 도구 쓰면서 들리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먹는 경험이라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조 조심해라. 이거 문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 여기에 구조 유의라고 써놓겠습니다. 구조를 유의해라. 구조를 조심해라.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눈으로 봐, 소리로 들려, 코로 맡아, 입으로 느껴, 이러한 셀 수 없이 많은 감각의 신호, 많은 numerous. 그 다음에 abundant는 풍부한이란 뜻이죠. 근데 얘를 만약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반의어로 바꾼다 하면 limited죠. 그러니까 되게 감각이 제한이 돼 있다, 몇 개 없다. 혹은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sc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부족한이란 뜻이거든. scant, 뭐 scarce 이런 건 알잖아. scarcity 이런 건 아니까 scant, 부족한. scant, scant 이런 단어로 바꾸면 문맥상 이제 틀린 단어가 된다. 그 다음에 fusion의 동의어는 이제 감각이 섞이는 거니까 blend. 그 어머니가 과일 같은 거 음료 갈아주실 때 블렌더 쓰시죠. 블렌더 섞는 거. 그 다음에 감각이 통합되는 거죠. integration. 그 다음에 이걸 반의어로 바꾼다면 감각이 분리된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감이 조합돼서 우리가 세계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 separation 이런 단어로 바꾸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어려운 단어가 fragmen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ragment는 뭔지 알 텐데. fragment 파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조각 나는 거야. 파편화 다 조각조각 난다. 감각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 내 맛은 따로 느껴 이게 아니라 다 종합돼 있어서 우리가 먹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제문 하진이 몇 번으로 골랐니? 1번이랑 몇 번으로 고를까 얘들아? 1번이랑 2번 1번이랑 2번 고르겠습니다. 1번이랑 2번. 이제 7번은 구체적인 예시죠. 소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다음에 37번. 이 집은 사실 첫 번째 예시까지는 괜찮을 거거든. 왼쪽으로 가지 말라니까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 건데 오른쪽으로조차 가지 않잖아. 근데 두 번째 예시가 아리까리 할 거야. 이게 뭔 소린가.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문장 그 아이로서 반대 원리라는 게 되게 낯설다. 이거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거든. 반대를 추론해내는데
혹은 이해하는 거 있죠. 반대 혹은 대안책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 그 금지된, prohibited, 금지된 행동에 있어서 반대나 대안을 이해하는 게 아이들에겐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네한테 떠들지 마 이랬을 때 떠들지만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대안적인 행동은 뭐야? 집중해란데 아이들은 그런 걸 유추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2번 아이들은 그 단어와 그것들, 즉 단어의 의미라는 걸 인식한답니다. 아까 썼던 그 단어 또 나오네요. separation, separately, 따로, 서로, 따로, 단어 따로, 의미 따로.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이시랑 대세 동그라미 2개 치고서는 뭐라고 써주면 돼? 강조 구문인 거죠. 강조 구문. 오직 후반의 발달에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개별적인 단어가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걸. 즉 왼쪽은 오른쪽과 연관이 돼 있구나. 이거를 조금 나중에 알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많은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 분명하지가 않답니다.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거 모르는데 애들이 이거 당연하죠. 이거 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 틀이 생겨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생한 예시가 이것에 대한 생생한 예시라는 게 목격이 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이것이 얘기하는 건 이제 4번 문장이죠. 이거죠. 요거 사실 왼쪽과 오른쪽이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거를 명확히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4번 문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예시 첫 번째가 나오잖아. 두 번째 예시는 몇 번 문장부터 나오냐 얘들아. SS가 specific statement인 건 알죠? 구체적 예시. 두 번째 예시는 몇 번 문장부터 해 얘들아? 7번이죠. SS2. 첫 번째 예시는 쉬우니까 한번 봐봐. 만약에 텔 또 나오네. 수여동사.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왼쪽으로 가지 마라. 부모님이 몰라. 왼쪽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왼쪽에 강이 흘러.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가지 마.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이 부모는 자주 find 뭐를 알게 되냐면 find가 이제 알게 되다라는 뜻이거든. 알게 되다. 나중에 뭐를 알게 되냐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straight ahead 곧장 앞으로만 타는 거죠. 그리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도 돌지 않아.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고 직진만 하는 거죠. 직진만.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건 오른쪽으로는 가도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아이들은. 왜냐면 그게 한 쌍의 개념이라는 걸 모르니까. 같은 것이 적용이 된답니다. 논리적 연결에도 yes와 no라는. 일단 얘 분사구문 처리할게. 그 부모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처럼. 일단 끝까지 읽을게. 우리가 아이들이었잖아. 애기들이었잖아. 그럼 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너 먹지 마라. 손으로 먹지 마. 그냥 우리는 혼란스러워. 그 다음에 몰라. 우리의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건가? 우리의 혼란이라는 건 이 confused 얘기하는 거잖아. 혼란은 무엇에 대한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이죠.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손으로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이 강조되는 표현이 동일한 거 알겠어? 여기 아까 강조 구문에서도 화면 보면 나중에야라고 나오잖아. 나중에 발달해야.
얘 강조했죠. 나중에 알게 된다. 여기서도 이거 강조해 주니까 나중에야. 똑같은 부분이 지금 강조돼 있는 거다.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강조하는 건 나중에 알지 그때는 몰라가 포인트인 거거든. 부정어구 강조. 나중에야. 응? 근데 올리가 왜 부정어구야 선생님? not이나 never이 아닌데 왜 부정어구죠? 부정어구에 준하다는 거거든. 나중에라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희귀하잖아. 그러니까는 부정어에 준해서 부정어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야 우리는 인식하게 된답니다. 그 연결이라는 걸.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라는 말이었어? 하지만 뭘로가 아니야? 나데이 법비 여기 나오네. 우리의 손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포크나 스푼으로 먹으라는 거구나. 되게 대안적인 행동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포크나 스푼으로 먹어야 된다는 대안적 행동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부정어구 뒤에는 뒤에 의문문으로 도치되니까 의문문 어순인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어구 강조를 하면 뒤에가 의문문 어순이 된다. 의문문 어순. Do you know? Do you know? 어순이에요. Do you know? 근데 과거 시제니까 did가 되는 거고. 그럼 understand를 얘 뭘로 바꿀 수 있겠냐? 뭘로 바꾸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under. 그쵸?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understood로. 지금 recognize랑 understand가 병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장. 같은 것이 논리적 연결에도 적용이 된다는데 같은 거라는 건 반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관계를이라고 쓸게. 반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혹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뭐 왼쪽과 오른쪽이 한 쌍이라는 거를 모르는 것. 왼쪽의 반대는 오른쪽이라는 걸 모르는 것. 그건 구체적인 예시에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SS 첫 번째를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서 쓰셨으면 됩니다. 이거 주제문은 몇 번으로 뭐 1번이랑 2번 고르면 되겠죠? 1번이랑 2번. 1번이랑 2번.